안녕하세요. 제이엘입니다. 오늘은 5days 교재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 봅니다. 우선은 교재는 이렇게 생겼고요. 네, 좀 두께가 두꺼운 편입니다. 네, 현재 이게 보통은 제가 매월 나오는 교재는 단면으로 하고 있는데 이 교재는 좀 두껍다 보니까 양면으로 만들었어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양면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교재는 처음에 입력부터 결산까지 볼 수 있는 교재고요. 세무조정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근데 결산 자체가 세무조정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산 시에 세무조정을 반영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 간간히 들어있어요. 이 교재는 기존에 ILC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의 일부만 추출을 해서 하나로 만든 교재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볼까요? 여기는 목차이고요. 목차가 제가 블로그에 자세히 올려놨지만 이렇게 목차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챕터는 총 5개로 되어 있고요. 5일에 걸쳐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5days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어, 1번 챕터에는 총 3가지의 소주제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ILC 수업에서 이미 각 과정으로 넣었던 수업이에요. 그래서 1회차로 되어 있지만 총 3회차 정도의 수업 분량이 들어있어요. 좀 더 깔끔하게 작성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네. 교재가 정말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업무를 하면서 생각하는 것들을 글로써 담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강의를 하지만 그 강의를 할 때 말하는 것들을 교재에 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월별 해야 될 업무 정리.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도 올렸는데 이 부분도 같이 담아봤어요. 프로그램 메뉴 확인이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가지고 업무를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알아야 되기에 주로 사용하는 메뉴들을 캡처를 해서 그 구성에 대한 설명을 다 넣어봤습니다. 정말 많은 메뉴가 있지만 그 메뉴를 다 알 필요는 없고 꼭 필요한 부분, 그리고 이 메뉴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좀 상세하게 설명을 다 넣어봤으니까요. 따로 온라인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아니면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강의가 좀 필요하다 싶으면 이 교재와 함께 수업을 들어보시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여기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왜 이런 메뉴가 있고 이 메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세무조정에는 어떻게 반영하는지,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어 보는지 그러한 설명들이 들어있어요.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쓰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들었어요. 저의 13년의 업무 노하우가 들어간 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days는 세무조정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일부만 간략하게 돼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무조정만 빠져있지 이걸 가지고 결산 업무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교재를 가지고 본인이 숙지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메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메뉴가 왜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같이 설명으로 넣어서 이해를 도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넣어봤어요. 전반적인 건 이게 우리가 실제 업무하면서 쓰는 메뉴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책으로 보게 되면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양이 좀 많아서요. 다음 챕터를 보겠습니다. 챕터마다 이렇게 파란색 색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네, 결산 자료를 준비하고 입력 순서에 따라 업로드로 쉽게 업무해요 라고 했는데 각 소주제마다 내용들이 알차게 들어있어요. 네, 좀 상세하게 기술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실제 업무할 때 필요한 것들, 이 자료가 왜 있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글로써 다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해놓은 거고요. 실제 나중에는 뒤편에 부가가치세와 원전세에 대한 붕괴, 조금 아리송한 그런 붕괴들이 있거든요. 그런 붕괴들을 좀 더 상세하게 넣었어요. 여기는 이해를 돕고자 조금 쉬운 예시로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업로드 파트입니다. 이 업로드는 업무를 정말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요. 근데 조금 이해가 많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은 데이터를 건드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교재를 가지고 열심히 업무를 하나씩 실전에 반영을 해보시고 하실 때도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인 업로드 메뉴를 이용을 해서 응용을 하는 방법을 이곳에 넣었습니다. 현금 출납장이 보이시나요? 현금 출납장을 업로드 기능으로 업로드 메뉴로 통장 메뉴로 업로드를 해봤습니다. 그 외에 엑셀 자료가 있으면 뭐든지 다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물론 그 방법은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근데 교재에 해당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 두었기 때문에 이거를 꼭 숙지하고 반영을 하시면 좋겠어요. 네, 세 번째 챕터는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회계 처리가 들어 있습니다. 네. 부가가치세는 쉽게 느껴지지만 그것을 실제 장부에 반영을 해야 할 때는 약간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넣었고요. 프로그램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신고서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넣어봤어요. 그리고 영세율 매출 명세서, 수출 실적 명세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넣어봤습니다.
많이 간과할 수 있는 게 나중에 나오는 과세표준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 여기는 의제매입세액 관련 설명이네요. 그리고 공동매입세액 관련된 분계 방법이나 실제 장부에다가 반영하는 방법을 엑셀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부가세 정리하는 분계이고요. 여기에 의제매입세액 반영하는 방법, 그리고 이 부분은 공통매입세, 공통매입세액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넣어놨어요. 근데 이 과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유튜브에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작업하는 방법을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공통매입세액을 분계하는 방법을 넣었고요. 네,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원천세 신고서, 원천세 신고서에 대해서 네 번째 챕터에 넣어봤고요.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의 관계와 회계처리가 들어있습니다.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시고요. 이게 나중에 어떠한 결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표로 간략하게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확인을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넣어봤어요. 지급명세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도 좀 길게 넣어봤고요. 네, 지급명세서 제출이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이해를 돕기 위해 기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원천세 신고서 확인, 그 다음에 회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넣어봤습니다. 회계 처리 뭐 쉽지 않아?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 일반적인 회계 처리 말고 중도태사자 회계 처리나 연말정산 회계 처리에 대해서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구분, 그런 부분을 넣고요.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배당금에 대한 회계 처리가 있는데 그 부분도 교재에 같이 반영을 해두었어요. 그리고 원천세 신고할 때 해당 메뉴에 반영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들도 같이 넣어봤습니다. 네, 중도태사자 분계가 있고요. 중도태사자 분계를 할 때 자료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연말정산을 반영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챕터는 마지막으로 해당 앞에 있는 자료들을 모두 반영을 했다라고 하면 결산으로 마무리하는 방법을 봅니다. 그래서 거래처 원장을 확인하고 재무제표를 최종 확인하고 기타 관리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보고요. 비상장 주식의 양도, 주주 명부를 제가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마지막 챕터에 넣었습니다. 네. 거래처 원장 맞추는 게 결산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시기이기 때문에 거래처 원장 맞추는 방법과 통장 맞추는 방법,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넣어보려고 했고요. 이게 업로드 할 때 하는 방법과 업로드를 하고 나서 작업을 해야 되는 방법을 이쪽에 넣어놨어요. 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좀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많이 하는 게 또 퇴직급여 충당금, 대손충당금에 대해서 세무조정 사항은 없지만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이해와 그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대손충당금도
이해가 있어야 되고 계산하는 방법, 반영하는 방법을 넣어봤습니다. 네. 여기는 정말 결산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산하면서 법인세 신고하기 전에 재무제표가 완성되는 과정까지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재무제표 확인하는 것까지 해서 결산 과정은 끝이 납니다. 대신 추가적인 자료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자료를 넣었고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두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의 양도와 고려해야 될 거를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기는 했지만 좀 더 쉽게 보시라고 이 교재에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블로그에 포스팅이 되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업무할 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넣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한 권에 그 5days가 들어있는데요. 실질적으로 5일에 걸쳐서 이 과정을 하는 데는 조금 양이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초로 5day로 해서 5일에 걸쳐서 이 과정을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좀 빠른 시간에 빠른 그 결산 방법을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만든 과정이고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서 교재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수업이 조금 힘드신 분들은 이 교재를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교재는 세무대리인이나 아니면 일반 회사에서도 일반 회사 회계 담당자가 사용을 해도 되는 교재입니다. 세무 회계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모두 넣어놨기 때문에 이 교재가 실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이 교재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지만 교재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교재를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제 대본이 없이 막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해해 주시고 그냥 봐주세요. 말을 좀 천천히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